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나름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어제는 12월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었는데요. 이제 막판에 기관들은 던지고 외국인들이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좀 올려놨고요. 예, 미국은 뒷심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본 말이죠. 자기 전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올랐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오늘도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다우는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조금 밀려난 상황들입니다. ECB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수준에서 제로금리 간다. 그리고 그동안에 채권 매입했던 것은 스케줄대로 이제 올 연말에 그친다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을 거란 얘기 때문에 유로존도 주가가 좀 밀렸고 미증시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의 또 이제 압수수색 얘기가 좀 있어서 계속해서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악재가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의 상황들을 좀 누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예정했던 예정돼 있던 수순이기 때문에 그리 시장에 주가에 큰 충격을 장기적으로 주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바이오주계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자, 금요일장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또 투자자들은 다음 주로 시선을 좀 옮기면서 대응 전략 짜야겠죠. 출발 마케돈 1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아침에 늘 중심을 잡습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용혁 팀장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아쉽긴 하지만 상승폭이 그래도 만기일 외국인들이 좀 막판에 좀 봤더군요. 네. 그리고 미국 지표 중에 물가 지표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요즘 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면 2050피나 2100피나 갸인데 맨날 시장 쳐다보고 꿀탕 치면은 이게 이 에너지만 빠지지 그게 그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보니까 2100도 넘나들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밑으로 보는 시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밑으로 보는 시장이면 벌써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을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증시 뒷심이 부족했었던 거는 22회의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2에서 한 얘기는 사실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QE 종료하는 거고 내년 여름까지는 현 금리에서 변동사항 없다라는 부분 한 번만 더 들으면 한 100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드라기 얘기요? 네. 귀에 이미 익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별다른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 자리에서 얘기 나온 게 좀 중요했었는데 지금 예상보다 유로존 경기가 좀 약하다. 그리고 전망 또한 좀 하향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부담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얼마 전까지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열 붙을까 봐 걱정이에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 금리를 차근차근 올려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끌고 갔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그런 금리 상승을 받아들일 체력이 안 되는데 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시장이 밀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 미증시도 근데 이렇게 올릴 만큼 우리가 강하진 않은 것 같아라는 자아성찰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 눈높이 조정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눈높이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중립금리가 멀리 있을 수 있어요라는 발언이 갑자기 발언의 사연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중립금리 가이드도 크게 한번 이 장기금리 가이드가 크게 한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큰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변동성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변동성을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었던 거고 뒷심이 부족했지 밑으로 꼬라박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려 섞인 시선보다는 그래 2000피 밑으로는 가지도 않더라. 2050이나 2100피나 갸인데 지금 여기서 바닥 형성하고 좀 안정되고 나면 올라가겠지라는 부분으로
시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막판 10분 동안의 딜이 아주 어마무시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어제 막판 동시효과 10분 거래량이 1,000만 주예요. 1,000만 주. 하루 네. 종일 거래가 1,100만 주인가 거래가 됐는데 막판 10분 동안의 동시효과 거래량이 1,000만 주입니다. 예, 그게 어제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한눈에 보기 쉽게 차트 하나로 준비를 했는데요. 되돌아보는 어제 10분입니다. 막판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벌어진 일인데요. 외국인들은 막판 10분 동시효과 이 시간에서 위로받았고 기관들은 뭐 그렇게 급한 게 많은지 네, 막판 던지셨고.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정말 세게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10분 거래량이 1,000만 주를 찍을 정도로 거래가 많았어요. 내부로 들어가서 봅니다. 뭐 만기일이니까 당연히 뭐 차익, 비차익 거래가 섞여 있겠죠. 기관들 쪽에서 먼저 차익 거래 쪽으로는 뭐 한 2,500억 이상 되는 물건이 흘러나간 거고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받기 전까지 배당 차익 거래를 좀 이어가는 편인데 어제 한 방에 좀 이 유출을 크게 시켰다라는 부분은 조금 퀘스천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는 이 기관도 한 녀석이 아니니까 여러 이 기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고민되는 부분은 어제 좀 나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차익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차익 던지는데 비차익은 안 던졌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차익도 매도물이 한 2천억 이상 막판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나간 상황입니다. 막판 동시효과 10분 동안에 기관에 매도한 게 한 5천억 사이즈 된다라고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걸 외국인 투자자가 그대로 봤습니다. 장중에 열심히 치고받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막판 동시효과 때 5천억이 쏟아지는데 그럼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3시 20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제 막판 이 동시효과 수급의 변화를 한 장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위로 점핑해서 끝났으면 후폭풍 뭐 우려된다라고 오늘 아마 읽었을 거고요. 어제 빠졌으면은 뭐 부담 털었다라고 읽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기를 읽는 방법이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마디목자리 지났기 때문에 오늘서부터는 3월물을 거래합니다. 네. 근데 3월물은 배당락이 녹아 있죠. 현물에는 배당락이 안 녹아 있어요. 그러면 현선물 차익 거래, 배당 차익 거래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ECB 얘기하고 좀 이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ECB 장이 얘기한 거죠. 우리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연준도 만약에 지난 수요일이죠.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된 이슈니까 어제 아침 방송할 때도 제가 이 물가 데이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YOY 값으로 CPI가 2.2, 코어 CPI가 2.2 나왔으니까 이거 뭐 예상치 부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연준이 시각마저 반성문 한 장 쓴 상황인데 이 반성문 한 번 쓴 놈이 또 쓸 수 있다고 뭐 보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 우등생이 쓰는 반성문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약간의 운전 미숙이 뭐 상당 부분의 이유가 됐었던 반성문이라고 한다면 이 실수를 방지할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건데요. 적어도 물가 데이터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매파적인 시각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ECB 얘기도 부담을 얘기하는 이 제스처가 있었고 연준이 갑자기 다시 매파로 백할 이유도 별로 없는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 FOMC에 거는 기대는 뭐 중립 이상입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얘기 요즘 워낙 많이 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아침에 차트 봤었던 것처럼 이젠 얼마 전까지는 오르는 금리가 걱정이었다가 최근에는 빠지는 금리가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콕 집어 물어보는 거죠. 그럼 신명물이 빠지면 얼마까지 빠질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보죠. 이번 다음 주죠. 12월 FOMC에서 미금리가 올랐다. 2.5%입니다. 네. 2.5%고 내년에 뭐 3번의 금리 인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점도표 수정 반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러면 한 차례만 올라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냥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예상해서 한 차례 올라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2.75입니다. 네. 그러면 2.75가 기준금리 가이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정해서 2.75가 가이드인데 그러면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하나를 찍는 게 2.75 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거든요. 2.8% 밑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 10년물 채권 수익률 더 이상 빠지지 않죠. 뭐 소위 말해서 빨간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 채권가가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벨을 한번 보시면 2.8% 언저리에서 얼추 이 하락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빠지는 금리 때문에 걱정이에요. 채권 수익률이 밀려서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었던 시각이 있다면 이거 더 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읽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 뭐 금리 얘기로 한 1, 2주 이 공부들을 워낙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대충 이제 감은 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수치화시켜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T본드와 10년물과 2년물의 스프레드가 역을 찍었을 때 소위 말해서 우려 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지수가 고점을 찍는 월드 인덱스 값이니까요. 월드 인덱스 값으로 지수가 고점이 형성되는 시차를 계산을 해보니 네. 21개월 정도 걸리더라는 겁니다. 21개월이면은요. 대략 1년 반 네. 조금 넘게. 우리가 여름을 2번 보낼 수 있는 수영장에서 신나게 수영을 2번 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런 그림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이고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21개월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최근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도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지수가 고점을 형성하는 시기까지는 16개월, 1년 반입니다. 네, 이후에 하락폭은 꽤 있었네요, 보면. 금융위기죠. 네네. 08년 금융위기가 왔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제로금리에 뭐 긴 시간을 묶어놨었다가 이제 네. 정상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찍고 있죠. 그럼 과연 여기서 곧바로 부러지느냐?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곧바로 부러진 적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한 색선은 이 커머셜 런인데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돈 빌려서 장사하기는 좋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금리가 론을 레버리지를 지탱을 한 거고 레버리지가 시장의 수익률을 지탱을 했었던 부분을 증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분명히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차가 존재하는 거는 알겠다. 그러면 레벨으로 봤을 때는 언제쯤 위험이 생기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에서 중립금리를 뺀 값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 정도.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기준금리로 넘어갔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지금 중립금리가 얼마인지 지들도 모르는 거, 우리도 모르고 연준위원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1%로 기준금리가 넘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러집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기에는 좀 빠릅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시점까지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 보는 그림처럼 이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으로 표시한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죠. 이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그로스 주식의 성장성이 매우 좋더라. 그럼 이제까지 그로스 주식들의 이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뺑입니다. 뺑. 예,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었던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까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보다는 선진 증시 US의 상대 강도가 좋더라라는 게 뭐 얼마 전까지죠. 예. 가장 강했던 증시가 어디예요? 미증시였단 미국이죠.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박에 부러지지 않으니까요. 시장에서 최근 뭐 뺑 바닥론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밑보는 시선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조합해서 읽어봐도 뭐 우리가 안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빠진 시점에서 맨날 밑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료들 많이 가져와서 보여주셨네요. 그러면 앞으로 흔들리긴 하지만 1년 6개월 잡고 16개월 잡고 1년 반 잡고 1년 4개월 동안 주식 더 샀다가 팔아야겠네요. 그건 좀 우스갯소리고요. 시차가 있어요. 경기 인식이라고 하는 게. 미국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인식하지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둔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그 시차잖아요. 우리도 지금 웃긴 게요. 한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 그러는데 이미 2017년 한 여름 가을쯤 경기 둔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경기가 둔화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식 선언은 한 좀 있다 한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꺾이고 나서 죽기 직전에 하는 한 거거든요. 1년 반, 2년 있다가 이제 그때가 불경기였습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는데 한 2년이면 돌아 나올 때 되거든요, 그쵸. 사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시차가 있다는 얘기. 사실 그때가 바닥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사실은 경기는 꺾인 건데 인식이 늦습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투자자들의 인사이트가 좀 있네요. 예. 자, 종목도 찾아야죠. 종목 이야기. 조금 종목별은 될 만한데 또 뭐 악재도 계속 나와요. 예. 어제도 상승세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분위기 나빴다라고 보기는 없고 성에 안 찬 거지. 뭐 맨날 빠지던 시장도 봤는데 어제 같은 시장이면 사실 감지덕지한 거죠. 그래서 종목 열심히 골라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이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죠. 예전에 제가 이 그림들을 엄청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차 분할 스토리. 현대차 지배구조 얘기 여러 차례 했죠. 근데 아직까지 이 완성을 못 시켰거든요. 뭐 큰 밥 먹고 한번 시장에 들이밀었다가 빠꾸 먹은 거고요. 그리고 뭐 좀 해볼락 하면 엘리엇에서 자꾸 딴지 걸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오래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 때 보니까 요즘 인사철이잖아요. 요즘 이 회사에 높으신 분들 표정만 봐도 그 본부 색깔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이번 현대그룹의 이 12일 사장단 인사를 보니까 이제까지 현대차 하면은 생각나는 차종이 뭐가 있으세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시나 뭐 소나타시나 뭐 그랜저시나 다 세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신화를 만들어낸 과거 영웅들이죠. 뭐 현대차로 봤을 때 뭐 히어로즈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은 이 세단 안 돼요. RV의 세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상당 부분 약점으로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변화에 굉장히 많이 늦었었잖아요. 여전히 세단. 그런 쪽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차종도 그렇지만 이제 친환경차에 대한 맞아요. 대응 이런 거 늦었죠.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표 성향을 띠고 있는 정몽구 회장의 뭐 오른팔 왼팔 뭐 이렇게 쭉 거느리고 있었던 그 분들이 일선에서 이번에 다 물러났습니다. 뭐 고문역으로 빠졌고 뭐 하고 하여간 경영 일선에서는 다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 부회장의 측근들로 이제 채워지는 현대차그룹 사장단 인사가 발표가 됐고요. 그걸 보고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뭐 팰리세이드의 뭐 돌풍 때문이냐, 뭐 뭐냐,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수소차냐, 뭐 그것도 물론 플러스 요인이 됐겠습니다만 현대차그룹의 이 변화가 임박했습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 싶고요. 얼마 전까지 다 죽어가던 현대차그룹이 며칠 사이에 팰리세이드 하나로 뻘떡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닝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는 이 부분입니다만 그룹 내부의 변화가 이제 눈에 좀 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각을 반영해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은 뭘까요? 너무나 뭐 쉽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결국은 쪼개야 되는 모비스와 정의선 부회장의 이 지렛대로 사용을 할 글로비스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수급을 보시면 최근 기관 수급이고요. 외국인 수급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는 쪽은 딱 한쪽밖에 안 남아요.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죠. 글로비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고 있었는데요. 일단 매도가 끊겼고요. 기관들은 최근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도 매도는 한쪽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겹게 뒤였거든요. 예, 현대차 그룹에서 개인 투자자들 다친 개인 투자자들만 모아도 몇 트럭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친 개인들 조금만 올라오면은 떨고 다른 종목으로 바꾸려는 니즈가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대로 수급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풍산 아직도 주가는 굉장히 더딥니다. 제가 예전에 3만 원이면 3만 원 초반이면 이거 진짜 싼 가격입니다. 라는 방송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무역 전쟁 본격화되면서 한번 세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옵니다. 이제 한 2만 8천 원 요 정도 하는데요. 아직 주가는 못 올라왔어요. 빠진 자리에서 아직 머리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변화를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기관 매도가 한번 있긴 했었습니다만 매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역전쟁 얘기 올라오면서 비철가들이 많이 다쳤잖아요. 대표적인 게 구리가인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풍산 주가가 좋긴 어려웠겠죠. 근데 어제도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했다. 어제 트럼프는 무역전쟁에 도움이 된다면 하웨이 이 부회장 이 사건에 내가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무역 협상 쪽으로는 기대가 괜찮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제도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었죠. 예전에 제가 방송 한번 했어요. 그 이후에도 시세가 굉장히 괜찮은데요. 고려현입니다. 재련가 긍정적으로 튀고 있는 부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이 상황이고요. 그러면 첫 페이지는 제가 자동차 2개 골랐고 두 번째 페이지는 제가 비철에서 2 종목 고른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 2 종목은 저희 방송에서 재미 좀 많이 본 종목이죠. 한진칼, 대한항공. 한번 시세가 발생되고 나서 대한항공은 좀 쉬었어요. 한동안.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외국인이 다 받습니다. 외국인이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낙폭이 멈췄어요. 최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진칼도 기관 투자자들 이익 실현이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 가격이 꺾이지 않고 지금 더 올라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쉽게 안 끝날 싸움이라고 말씀드리죠. 어제 유가가 올랐으니까 오늘 좀 하락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최양호 회장님만 아니면 이 가격에 있을 리가 없는 그 대표적인 주식으로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 2 종목은 제가 방송을 한번 따로 코너를 빼서 언급을 했어요. 네. 하나케미칼 그리고 한화. 여기도 보게 되면은 그날 방송 이후에도 연일 기관 투자자들의 폭풍 매수라고 볼 수 있고요. 한화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빠진 종목은 엄청 많아요. 빠진 종목들 쪽에서 머리 들고 수급 개선되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연속성을 띠기 시작할 때 이때가 아마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오는 시점일 거고 요즘 그런 시각들을 반영해서 읽어볼 주식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아래 보는 시장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한 관심주도 꽤 많이 알아봤네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승수가 그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나름 괜찮습니다. 얼마 전 시장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반등은 이런 시장에서는 반등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밑을 봅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별로 보이지 않아서 더디지만 여전히 위를 봐야 되는 시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